KBS 뉴스 특보입니다. 밤사이 비 피해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호우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각 지역 취재 기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역에 최인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1시간 전 특보할 때도 비 많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강도가 더 세졌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비는 아까처럼 이렇게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2시간 반 전인 자정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어젯밤 9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물 웅덩이가 생겨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곳 강남역 등지에 주변 도로가 30cm 이상 침수되면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처럼 큰 비가 계속 이어지면 도로가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침 출근하실 때 뉴스와 재난 문자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이 시간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서울, 강남 외에 경기, 인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동안 이 강한 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중대부는 어제 오후 8시 30분을 기점으로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어제부터 새벽 2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노원 145.5mm, 광진 133mm, 동대문 132.5mm, 중랑 132mm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경기도 오산 122mm, 안양 113.5mm, 인천 연수 142mm, 송도 138.5mm 기록했습니다. 새벽 사이에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시고 반지하주택 등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관련 소식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도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높인 만큼 위기 상황 시 산림과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등으로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번엔 내일까지 최대 400mm 큰 비가 예보된 충청 지역 상황 전해드립니다. 대전 유성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솔 기자, 계신 곳이 하천변이라 범람 위험이 걱정입니다. 지금 하천 수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유성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어제 저녁부터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는 조금 전보다 조금 오른 상태인데요. 현재 태안과 당진, 서산 등 충남 9개 시군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나머지 시군에는 새벽 4시부터 호우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밤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충남 서해안 섬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태안과 서천 등 바닷가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는 40에서 8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런 하천 주변 산책로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죠.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유성천도 출입이 통제된 상태고요. 매년 폭우 때마다 도심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는 계속된 장맛비에 대청댐과 충주댐 등이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추가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두 댐 모두 26개를 모두 열고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하류 하천 수위가 최대 4에서 6m까지 오를 수 있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도심 하천 하상도로나 둔치 주차장 통행을 금지하는 곳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행이 가능해도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는 요즘 장마의 특성상 순식간에 범람할 수 있는 만큼 댐 하류 지역이나 하천변에 계신 분은 미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천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이번엔 산사태 위험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최고 단계로 올라선 지역 모두 9곳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강원,
또 충북, 충남, 그리고 전북, 경북입니다. 자, 여기서 강원, 춘천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유진 기자. 이 산자락에 터를 잡은 주민분들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낮부터 시작된 비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지만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만 있습니다. 현재 춘천과 원주 등 강원 영서 지역 12개 시군과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춘천 남이섬이 110.5mm로 가장 많고 홍천 팔봉 74.5, 인제 신남이 63mm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 의암댐도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초당 820톤의 물을 하류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 60여 곳은 현재 입산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강력한 비구름대가 산지 쪽으로 집중된다고 하니 안 그래도 이 취약 시간대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대비를 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는 토양 속에 물이 가득 차 흙을 붙잡아두는 힘이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지금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충청권과 호남권,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는 인명피해가 큰 재해 중의 하나여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3,100여 곳이 넘고 전국적으로도 2만 7천여 곳에 이릅니다. 게다가 강릉 지역은 지난 봄 산불로 나무가 모두 타버린 산이 많습니다. 말뚝 역할을 해주는 나무가 사라진 산은 산사태 위험이 더 큽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0에서 250mm, 동해안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그럼 KBS 레이더 영상을 통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비구름대 위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지금 보이는 그 레이더 영상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강한 비구름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지금 강한 비구름대는 중부지방부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1시간에 20mm 안팎이고요. 보라색은 1시간에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지역인데요. 이 정체 전선의 형태를 따라서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 경기도 이천과 서산 등지에는 3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서울에도 20mm가 넘는 강우량 기록했습니다. 호우특보도 계속 강화되고 확대돼 지금 서울, 경기와 충남 지역으로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 그리고 경북 북부와 남해안 지역에는 호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가장 비가 강한 지역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으로 봤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2시간 전부터 붉고 보랏빛의 강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흘러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장시간 이어지는 호우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시간에 70mm 이상 극한 호우는 발생 즉시 피해를 발생하지만 1시간에 30mm 이상의 호우 역시 3시간 이상 집중되면 피해가 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거센 비가 관측된 서울 지역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구로 안양천 지역인데요. 물살이 거센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금 어두운 데다가 산책로 주변으로는 갑작스레 불어난 물살을 휩쓸릴 수 있는 만큼 이 하천면 주변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비구름대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주로 중부와 전북 지방에 세찬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자료를 보면 길게 들어선 장마 전선이 주로 중서부 지방으로 긴 띠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때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는 1시간에 30에서 80mm의 강한 비 집중되겠고요. 이후에는 이 정체 전선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남부 지방에서도 빗줄기가 강해지겠고요. 토요일인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폭이 좁고
발달한 비구름대가 오르내리면서 1시간에 최고 80mm의 매우 강한 비를 퍼붓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충남과 전북에 최고 4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3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는 100에서 250mm 가량입니다. 이후에도 앞으로 일주일가량은 이 정체전선이 계속 이렇게 중부와 남부 지방을 오르내릴 걸로 예측됐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비에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 오늘 새벽 2시 15분에 기해 서울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수락 지하차도와 성수 분기점 구간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시간당 40mm, 수도권에선 어제 한때 폭포수 같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도로 한복판에선 물이 솟구쳤습니다. 피해 상황은 이유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음식점.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바닥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수도권에 시간당 약 40mm의 폭우가 몰아치면서 가게 안으로 비가 들어차 장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비가 다 쏟아져서 쏟아져가지고 이게 다 젖었거든요. 급한 대로 바닥을 쓸고 닦고 선풍기로 말려도 보지만 영업 재개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작년에도 그때 물난리 나왔던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날도 저희는 그때도 넘쳤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가량 영업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비슷한 시각 주변 지역에서는 하수구가 역류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솟아난 물이 주변 도로를 뒤덮습니다. 넘쳐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까지 동원됐습니다. 물살 때문에 더 밀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성인 남자 종아리까지 올라왔었어요.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강남에서는 빗물바지나 맨홀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모두 25건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선 갑자기 내린 비와 순간 초속 10m에 가까운 바람으로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인근의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2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며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좀 아찔했죠. 나무에 안 걸렸으면 아마 차로 덮치거나 사람이 덮쳤거나 그랬겠죠. 이 밖에도 인천의 한 오피스텔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수도권에서 70여 건의 크고 작은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보름 넘게 이어진 장마입니다. 인명피해, 또 주택과 차량 침수까지 이승훈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계속된 비로 현재까지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 학장천 주변에서 6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어제 새벽 전남 보성에서는 도로 비탈면이 유실돼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 광주 등 6개 시도에서 42개 세대 80여 명의 주민이 혹시 모를 비 피해에 대비해 임시 거처로 대피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광주, 부산 등에서 주택 7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차량 10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피암터널 상부와 보성 국지도 58호선 등 도로 3곳의 비탈면이 유실됐습니다. 서울 도봉구와 부산 연제구, 경북 포항 등에서는 모두 8,7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큽니다. 현재까지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134헥타 정도가 침수나 낙과 피해를 입었고 3,000제곱미터의 농지는 밀려온 토사 등에 매몰됐습니다. 이 밖에 도로 26곳과 하천 480여 곳의 진입이 통제됐고 전국 12개 국립공원 280여 개 탐방로의 이용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저녁부터 풍수의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비상근무 체계도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방청도 비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비해 어제부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KBS에 제보 영상 보내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건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요. 톡을 보내시면서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또 간단한 상황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되도록 휴대폰을 세로 찍기보다 가로로 눕혀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 좌상단의 제보 버튼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화면에 QR코드가 나오는데 이때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제보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또 방재당국의 복구를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촬영은 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이 이번 장마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야간 상황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심야 시간대는 낮 시간대와 달리 비의 강도가 더 세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KBS 재난감시 CCTV 보면서 대비가 필요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침수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비가 내리면 배수로로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주변 저지대로 흘러들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입니다. 도로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지대라서 많은 비가 내리면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실제로 지난해에도 이곳을 지나던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가 30cm 이상 침수되면 차량 진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통제 전이라도 도로가 물에 잠겼다면 가급적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잠수교입니다. 보행자 통로 옆에 이렇게 작업 차량이 서 있는데요. 한강 수위가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에 도달하면서 조금 전인 새벽 2시 10분부터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 수위인 6.2m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아침 출근길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KBS 재난안전지도로 위험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화곡지구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를 중심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 밤사이 기상 상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배 사당지구입니다. 이곳은 저지대 지역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사거리 역시 30cm 이상 침수되면 차량 진입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특히 산사태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야간 시간대라 이 전조 증상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밤사이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거 좀 당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산림청은 어젯밤 10시 30분을 기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경북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현재 세종과 충북 청주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아직 다른 지역에는 특보가 발령되진 않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름 넘게 내린 장맛비로 땅이 물러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리면 처음보다 더 적은 양의 비가 내려도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산림당국의 분석입니다. 산림 인근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위험 징후를 살피셔야 합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재난문자 경보음이나 마을 대피 방송을 유심히 듣고 그 전에라도 굉음과 같은 산울림 소리가 들리면 이미 산사태가 시작된 곳이니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호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는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